오늘은 신용등급 무려 8등급, 하위 10%였던 제가 어떻게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과 빚에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당시에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금리 3%대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이유는 마이너스 통장이 사용이 자유롭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금액으로나 금리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은행 직원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지인이 땅을 같이 돈을 모아서 구매하자고 해서 조금 팔랑귀였던 저는 오케이를 외치고 약 8천만 원 정도를 과감히 경기도 어딘가의 땅에 태우게 됩니다. 약간 모자란 돈은 당시 장기 카드 대출로까지 대출을 받아가며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튼 대출을 받고 약 1년 정도 후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이름, 회사를 다닌다는 신뢰도로 인해 나온 것인데요.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긴급 대출을 알아봐 주셨는데 금리도 거의 10%에 육박했고 매달 많은 금액의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이자 10에서 20만 원 정도만 나가던 대출에서 이제는 원금과 이자 합쳐서 매달 약 200만 원 정도 금액을 상환해야 했고요. 전에 받았던 장기 카드 대출도 월에 약 150만 원 정도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빚 갚는 데만 거의 300에서 400만 원씩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품도 하나도 없고 고급 차는커녕 자차도 없습니다.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사치도 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 시도했던 다른 사업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모아두었던 돈도 다 쓰게 되었고 돈을 못 갚아서 현금 서비스와 장기 카드 대출 돌려막기를 하면서 신용등급은 극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원금도 같이 갚긴 했지만 당시 이자만 해도 월에 100만 원 이상씩 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10년이 넘는 서울 자취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가득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께도 부끄럽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구매대행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 희망으로 구매대행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실 구매대행은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뭔가 부업을 하고 싶으시다길래 친구가 마침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받았던 건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해볼 만하겠다 싶어서 과감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제가 실제 들어갔던 비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제일 위에 나오는 인강을 하나 들었습니다. 약 12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업자 등록 비용은 무료였고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 44,000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강에서 프로그램 없이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업로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에 들어간 비용은 0원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수동 등록을 했던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샵마인에서 프로그램 결제도 하지 않고 수기로 엑셀의 주문건에 대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주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충분히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요금제 2,200원짜리 가입해서 총 18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200만 원짜리 하나와 15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 총 3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했나요? 인데요. 우선은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초보 시절에는 어차피 매출이 높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빠르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해결책도 많습니다. 먼저 저는 신용카드 회사별로 모두 연락을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닐 때는 한도도 높고 심사가 까다롭지 않지만 만약 주부시거나 신용등급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발급이 거절당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시고 카드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연락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카드를 발급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KB 무슨 카드가 좋다더라, 삼성 무슨 카드가 좋다더라 해서 꼭 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것 같지만 매출이 높지 않을 때는 적립 포인트나 할인 포인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급이라도 되는 카드를 먼저 발급을 받아두시고요. 여기서 후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제 예정일을 카드별로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A카드는 15일 결제로 지정해두시면 그 전달 1일에서 30일까지의 결제 금액이 15일에 청구됩니다. B카드는 결제 예정일을 25일 정도로 지정을 해두시면 그 전달 10일에서 이번 달 10일까지의 결제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별로 결제 예정일을 조절하시면 어느 정도 자금이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카드 할부 이용하기입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모든 주문을 모아서 결제하시고 추후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해당 결제건에 대해 할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대지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배대지들이 있습니다. 일부 배대지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기도 하지만 조금만 검색을 잘 해보시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배대지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대부분 정보는 검색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카드 결제 배대지 등으로 찾아보시면 다양한 배대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카드 한도가 부족하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지인 찬스를 이용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리기도 했고요. 물론 나중에 마시는 걸로 이자 이상은 갚았습니다. 또 현금 서비스도 주저앉고 이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악하실 내용인데요. 정말 급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수수료가 비싸지만 빠르게 갚으면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아서 일단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최대한 연체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떨어진 신용 등급은 추후에 관리를 해주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급이 안정적이신 분들은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가지만 주변에 눈치 보면서 빌리거나 신용 등급 하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라, KB셀러론, 비타페이 등이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등급도 너무 낮고 스토어 매출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판매가 일어나면은 돈이 벌리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어도 정산이 늦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같지 않지만 꼼꼼하게 장부 정리를 하면서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쿠데를 3월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첫 결제를 한 것은 6월이었습니다. 쿠데는 현금 결제를 했어야 했는데 현금이 없어서 6월까지는 기능이 한정적이더라도 무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무조건 프로그램 결제, 강의 결제부터 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실행입니다. 구매대행에서 실행은 사업자 내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상품 올리고 이 3단계만 해도 이미 시작입니다. 약간은 무대뽀로 시작하게 된 구매대행 사업으로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기존에 있던 1억 가까이 되던 빚을 거의 청산하고 창문조차 열 수 없었던 원룸에서 업무 공간과 자는 공간이 분리된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등급이었던 신용 등급도 현재 2, 3등급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궁금해서 사업자 대출 신청이 되는지 확인해보니 1년 전에는 불가라고 되어 있던 대출이 지금은 약 8천만 원 가까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고 시작하겠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준비를 다 하고 시작하겠다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준비에는 정말 끝이 없어요. 저는 12월 1일에 첫 인강 결제를 하고 바로 그 주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12월 말부터 상품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통신 판매업은 매년 1월마다 새로 부과가 되는데요. 그럼 12월 말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세금을 12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2번 내야 했습니다. 일단 물건부터 올리고 바로 12월 말에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첫 주문이 마진이 약 2만 원 정도 남는 상품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만 원씩 팔리는 상품을 하루에 5개만 팔아도 월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다른 데서 알바 8시간씩 해도 못 버는 돈인데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상품 사진만 가져다가 내 스토어에 올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는 거의 하루에 16시간 가까이 구매대행 업무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시장이 레드오션이 아니냐, 안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고 재고 있을 시간에 고민 없이 우선 실행과 시작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사업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시작해서 주문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고민 중이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감사합니다.